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오늘요. 네, 거의 뭐 시장 확자시커한 분위기로 이분부터 원래 하시더라고요. 이경수 센터장님부터 톤이 상당히 높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서 저희도 같이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톤업된 그게 아니라- 분위기로 네. 3부에서는 연말이잖아요. 연말도 회식을 가면 1차, 2차, 3차 갈수록 톤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3차에서는 다 오늘 취해가지고 오늘 3차는 거의 그 춤추는 정도 수준으로 한번 텐션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네. 김민수 대표님 애드립 제가 못 받아들여서 죄송스럽고요. 오늘은 제가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애드립이 돈이 됩니까? 아, 이런 거 못 받으시죠? 그래요. 연기력이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예. 네. 아니 그러면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훅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저도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못 봐가지고 내가 좀 약간 속상한데 이게 주식시장에도 지금 그 레몽레인인가 네. 그 기업들 좀 레몽레인과 영향 있죠? 콘텐트리 중앙이 둘이 반반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참 올랐는데 레몽레인 주가는 지금 하락세이고요. 이미 한참 전에 고점을 찍고 그래서 콘텐츠주에 투자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콘텐츠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14화까지 이제 방영을 했고 마지막 14화가 시청률이 25% 나왔습니다. 이게 JTBC 역사상 두 번째. 드라마로 두 번째. 첫 번째 언제 아십니까? 김희애 스카이캐슬. 아닙니다. 스카이캐슬이 이번에 2위였다가 3위로 아, 밀렸습니다.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1위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아, 맞네, 김희애. 네. 28.4%. 아니, 채권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드라마도 전문가시네요. 아니, 저기 감성적인 남자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요즘 꽂혀가지고 네. 엄청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여기서 할 얘기가 이거는 박사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말씀.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입장 바꿔서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정도로 너무 이 주제를 너무 잘 잡은 게 아닌가. 무궁무진하지 앞으로 나올 사건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뭐든지 나올 수가 있어서 참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마지막 화 정도에는 이 1위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2회가 남은 거죠. 15, 네. 16회까지니까. 아까 이제 컨텐츠 관련된 거 투자하기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은 좀 반영됐다고 치면 최근에 아바타 2 관련해서는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영향 받는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극장 주식들은 다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게 있죠. CGV가 다시 네. 아바타2도 관련주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 리서치 회사에서 아바타2가 흥행을 하면 그 이후에 AI 챗봇 이런 업체들이 좀 같이 뜰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또 AI 챗 같은 서비스가 새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요즘 굉장히 핫하죠. 챗 GBT라고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 멤버로 참여했었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새로 출시한 챗 GPT가 요즘에 엄청 핫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 투자도 했었더라고요. 이거는 스스로 편지나 보고서 시, 소설까지 쓸 정도고 엔지니어가 풀기 힘든 코딩 문제도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또 이번에 나온 버전이 1750억 개의 파라미터 변수들을 분석을 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출시할 GPT-4는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분석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 발전 속도가 AI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서 그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좀 많이 뜨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왜 아바타 이후에 AI랑 관련이 어떻게 저도 그 보고서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현실과 가상세계를 결합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바타 1은 메타버스를 저희한테 소개를 했다고 하게 되면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는 게 AI로 펼쳐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그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혹시 아이언맨 보셨습니까? 봤죠? 예. 네. 토니 스타크가 누구랑 대화 열심히 하죠. 자비스. 네. 야, 역시 드라마에 이런 컨텐츠에 좀 강하시네요, 우리 박사님.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 네. 네, 잘 현실화 안 되는 환생해야 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현세에 만족을 못 하나 봐요. 그렇죠. 아이고. 불만이 가득하신 것 같은데요, 네. 현생에. 네. 다음 생에는 불장만 있기를.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3.5거든요. GPT 3.5, 4.0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비스의 역할이. 네. 네, 근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지금 AI가 질문을 해요. 저희가 뭘 물어보면 AI가 질문을 해요. 네. 이런 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겠죠. 게다가 또 토론 수준이,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일반적인 미국의 대학생 인문학 좀 한 친구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 중반에 4.0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받은 거랑 이게 원래 오픈 AI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합해서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네. 지금 살짝 바꾸잖아요. 네. 폐쇄적으로. 그래서 아마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 140억 예, 달러.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인기가 있으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4.0 때는 아마 유료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긴 좋은데 돈 될 만한 거면 다 돈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되면은 앞으로 정말 그 로봇에 그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의 그렇죠. 그 케어 서비스가 로봇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되겠네요. 가능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AI가 쓰이는 지금 저희가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 쪽이 금융 쪽이래요. 네. 의외였는데 보통 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Q&A로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요즘은 뭐 지금 실시간 채팅 상담 중입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네. 아예 AI 챗봇이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 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바로 답변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나오는 AI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많이 그래서 성과가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이제 그렇게 공공기관까지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회사들은 기술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시총이 너무 작고요. 이번에 다 1,000억대 넘어왔어요. 음. 그걸 거기다가 성과가 아직은 안 나요. 다 적자되고.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도 해도 되나 그러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갑자기 상황.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저 옛날에 저기 칩 회사들 탐방 다니던 생각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무슨 칩이라고 해야 되죠? 시스템 반도체 칩들이 AI 칩.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분절로 다 나눴어요. 네. 음성 칩, 영상 칩 만드는 회사에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가서 야 반도체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와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최고의 칩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본 수백억 뭐 수천억까지도 별로 없으니까 수백억 정도 가진 회사들이 구현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회로나 만드는 작은 회사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대단 위에 그 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AI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이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그럴 예 겁니다. 부분적인 그 섹터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AI를 구현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아닐까. 자본금 쪽에서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돈 문제죠,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 네. 쪽은 거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선 그나마 발달한 게 팹리스지 않습니까? 네네. 팹리스와 하드웨어 쪽이 별개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팹리스는 팹리스대로 키우는데 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TSMC가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날개를 달려고 하는 초기 단계죠 지금요. 네, 거기도 그리고 이렇게 M&A 생태계도 잘 돼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잘하면은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한때 그 메타버스에 대한 막 기대감이 시장이 엄청나게 높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다가 이제 지금 뭐 폭삭 주저앉았지만 뭐 AI도 그럴 수 있을지. AI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시간이 걸릴 많이 것 같은데요. 걸리겠죠? 네. 네. 근데- 그리고 앞선 기업이 모든 걸 다 먹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은 제가 보기엔. 주가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갔고 NFT도 갔고 그렇죠. 일단은 다 한 번은 갔죠. 기대는 네, 주가는 다 반영하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저희는 고점 잡죠. 네, 잘못 그게 잡죠.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요맘때 움직이면서 CES로 넘어갈 때 나오는 새로운 기술이 항상 아주 짧고 강했습니다. 강렬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CES가 내년 2월인가요? 1월인가요? 1월 네. 4일, 1월 9일인가? 음. 아, 이게 JP 보고 냈을 때 헷갈려요. 거의 비슷한 일정이다 보니까. 1분기에 있습니다. 네. 네. 1월 아니면 2월인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그럼 뭐 얼추 뭐 약간 내년도 CES에서의 약간의 테마라고 하는 게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네요, 그죠? 분명히 또 공개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계속 좀 말씀을 전해주시기 하겠고요. 지금 이제 다시 본 순서로 들어와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또 분위기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금 상반된 해석과 관련된 뉴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항공주들이 좋았거든요. 특히 운수 창고 업종에 이제 한국 섹터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보다는 LCC들, 특히 티웨이, 진에어 이런 회사들이 8% 5%씩 떴거든요. 아마 중국 항공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년 1월 달 말까지 중국 내에서 항공 운항 시장에 88% 회복을 목표로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도 1월 6일까지는 일평균 여객 수를 2019년의 70%까지 회복이 되도록 증편을 한다고 하고요. 1월 말까지 88%까지 회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88%면 뭐 거의 다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란 기대감이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확진자나 뭐 사망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좀 최근까지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이후로 강했던 뭐 화장품이나 뭐 여행주나 카지노주나 다 같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오늘은 특히 좀 항공주들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중국 관련돼서 컨텐츠 다뤘겠죠? 다른 요일에? 오늘도 신규로 OTT 하나가 다시 네. 나간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하나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제 계속 연속으로 열리는 거 보니까 네. 네, 이쪽은 약간 기회가 있는데 이미 조금 주가가 올라서 네, 그건 조금 고민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화장터에 뭐 그 소화를 못 해가지고 막 시신이 뭐 이렇게 있고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뭐 진짜 의료체계 붕괴로 가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으니까 정말 오히려 지금이 그래도 기회인 건지 우리 김문희 대표님 날카로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예, 뭐 해봐야 제가 뭐 텅스텐 이건 하고 있겠죠. 예. 이해하시죠? 제 못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건 뭐야? 텅스텐 우리 진양철 회장님의 한마디. 아 그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로 봐가지고 예, 들키셨네. 여러분 그걸 다 볼 시간은 없어요 제가.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밤잠을 줄여서가면서 보셔야죠. 아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 경제공작회의 끝났죠. 한다 말함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나온 내용 보면 개인적으로 좀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드디어 알리바바를 만나려고 그래요. 오. 네, 이쪽에서 손잡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부동산 부양책들 막 이제 내일인가요? 또 LPR 발표하죠. 아마 그 중국에서 기준금리라고 쓰는 LPR을 약간 손보기 시작한다. 그럼 아주 적극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장터에 시신들 넘쳐나고, 근데 원래 워낙 중국은 10억 대국이다 보니까 이게 준비도 안 된 거죠. 근데 너무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가긴 가야 되는 과정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어지는, 저희도 그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니까. 진짜 폭증 한번 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현상을 겪는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은 오늘 쭉 밀렸고요. 이게 그 과정 쪽에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특이한 게 요즘에 이런 내수 소비 쪽이나 중국 관련된 쪽의 변화들은 좀 잠잠한데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는 막 예전에 저희 대유행했을 때 나왔던 그 테마주들 막 움직이는데 이거 한번 갔다가 다음 사이클에는 이제 본격적인 중국 소비 이제 산업재 쪽 이쪽에 움직이겠죠.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게 요즘 BDI 지수 보셨습니까? 폭락했다 급등했습니다. 지금 바로 급등하죠. 네. 거기서 나오는 최근에 보니까 저 브라질이나 뭐 호주 쪽에 물동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계약이 중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저희가 중국은 큰 나라가 방향을 한번 틀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파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조금 뭐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은 조금 좋은 쪽으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빅픽처를 그리셨네요. 네. 안 좋은 점은 뭐 끝까지 숨기지 않을까요? 중국 정부에서. 그렇겠죠. 네, 의료 체계가 뭐 붕괴돼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실제로는 생기더라도 뭐 언론상으로 아마 다 막을 텐데요. 그 이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도 아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겠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정확한 통계. 네, 네. 뭐 끝까지 뭐 비밀로 감추지 않을까요, 안 좋은 소식은. 그 통계에 보면 사망자가 빵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가 네. 네. 다른 사망자로 처리를 해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서양 언론들에 의한 중국 소식은 약간 증강 현실이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느끼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는 오늘 경향이 좀 좀 공포가 있습니다. 과장된 것도 있다. 예, 네. 왜냐하면 시위도 음. 그렇게 뭐 대대적인 시위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시위 때문에 지금 완화를 했느냐 절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계속 말씀드렸지만 PPI, CPI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디플레이 국면이 현실화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해제를 빨리 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요 항공 관련된 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국적항공사, 그러니까 항공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도 한 14억 명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이동에 비해서 한 절반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쪽에서 80%까지 차지한 쪽이 LCC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하나 걱정이 국적항공사는 지금 이제 다 결합 심사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도 딴지 걸 거는 분명히 황금 노선 조정해라. 예. 그래 우리 승인하겠다는 쪽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약간 빈틈을 차지해서 들어갈 쪽은 오히려 수혜는 LCC가 아니냐. 황금 노선 쪽에 약간 비는데 그쪽으로 훅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네. 훨씬 더 LCC가 좀 좋아지는 국면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게 예견이 돼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자본금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또 그렇죠. 이제 이번에 뭐 진에어도 그렇고 뭐 자본 잠식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또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증자받은 거 좀 있으면 나옵니다 물량이. 네. 이런 거 소화하는 국면들이 나오는데 정상화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 정상화가 되는데 주가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주가는 시가총액이 너무 늘어났죠. 그렇죠. 뭐 자기 자본 좀 부족할 때마다 유상증자가 많이 나왔었고요. 뭐 그런 업종들이 좀 많았죠. 뭐 여행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특히 LCC는 좀 심했고 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나온 상황이니까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실적은 다 망가졌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 실적 좋을 때만큼 시가총액은 이미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주가 뭐 오르기도 전에 네. 유상자가 워낙 많아서 그게 주의할 점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BW도 막 툭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그런 꼭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투자하려면 이쪽은. 네. 네. 아유, 어쨌든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많은데 오늘 또 시장 보면서 저 조금 약간 눈에 띄었던 게 현대차 52주 신저가 맞습니까? 네, 장중에는 뭐 3% 이상 떨어졌는데 종가로는 뭐 2%대 현대차나 기아나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부품 회사들까지 다 2% 내외로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IRA 법안 때문에 좀 보조금 관련된 우려가 커진다라고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업황 전체적인 문제가 훨씬 더 좀 커 보이긴 하고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그 현대차 부사장이 로버트 후드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면 현대차가 지금 짓고 있는 조지아주 공장 요거 투자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아마 오늘 주가는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을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언급까지 할 정도로 IRA 법안이 수정이 안 되면 좀 현대차 입장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시장에서 하게 만들었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이면 우리 짓는 것도 되고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배수진 내년에는 막 이렇게 앓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미국 쪽에 먹혀야 될 텐데. 진행 상황은 지금 어때요? 뭐 전혀 나아진 바는 없는 건가요? 네, 당장 지난주에도 네. 어떤 한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인사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이 현대차 때문에 법안의 수정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아무래도 가능성 높은 거는 좀 인센티브를 많이 확대를 하면서 좀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또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내년도 업황이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IRA 법안이라고 하는데 주말 금요일 날 미국은 포드 GM 다 밀렸습니다. 뭐 4%대 쫙 밀렸던 게 이게 IRA 법안이 아니라 일단은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네. 그게 영향받는 거고.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테슬라에서 네. 또 엄청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머스크가 트위터 CEO 사임한다. 사임해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아니 아, 그뭐 그래요? 네. 저기 이렇게 투표했잖아요. 네. 할지 말지. 네. 결과가 나오고 그걸로 이제 한 저 건가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사임으로 나왔고요. 사임 찬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찬성이죠 결론은. 네, 찬성이 나왔는데 그건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직은 아니죠.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머스크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거에 네. 따르겠다고 네. 했으니까 뭐 하겠죠. 그러면 거기다 자사주 바이백 얘기 나옵니다. 네. 테슬라를. 네, 이제는 정신 차리는 거죠. 음. 거기다가 그러니까 참. 내년 출하 240만 대, 판매 220만 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좀 고민이고요. 보니까 세미가 내년 5월 달에 인도된다고 하고 처음으로 인도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들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옵티머스 이게 상용화로 라인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미도 그리고 옵티머스도 그러고 그냥 약간 가상현실 속에 있었던 게 이제 한 단계 나온다라는 쪽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주가 반등은 나오겠죠? 네. 만약에 이제 그 사임을 하겠다면 주식 팔 부분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실제 팔지 안 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도 중요하겠네요. 네, 올라갈 때도 머스크 덕을 많이 받고 떨어질 때도 또 머스크 탓도 많은 주식입니다. 예. 그냥 CEO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아니 이상입니다. 뭐 테슬라가 조금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국내 뭐 센티멘트도 차에 대한 센티멘트도 좋아질 수는 있긴 하겠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IRA 법안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의 우려인 건지인데 관련해서 지금 뭐 수요가 살아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캐피탈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차와 중고차 할부금리 자료인데요. 중고차만 보시면은 일단 뭐 K카 캐피탈, BNK 캐피탈, 하나캐피탈 이런 쪽은 지금 법정 최고금리인 20%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신차는 조금 덜 하죠. 하지만 제일 높은 데가 12%, 나머지도 대체적으로 10%는 좀 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차 그리고 중고차 다 할부금리가 이렇게까지 두 자릿수로 올라온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차를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왜 중고차 할부가 신차 할부보다 더 비싸죠? 이렇게 두 배나? 아무래도 이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의 영향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신차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일단 감가상각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용도가 좀 낮은 신차 시장보다는 조금 네네. 낮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가 좀 평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20% 최고가 20%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 계산하면 차값을 20% 비싸게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건가요? 이걸 대출로 차를 사는데 네. 그 금리를 20%씩 내고 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를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사면은 보통은 한 3천만 원 내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할부를 쓰죠. 뭐 신용카드를 긁고 그걸 갚는데 그 이자율이 20%다. 저렇게 비싼 거죠. 차값이 20% 비싸게 사는 건 아니죠. 차를 항상 그냥 현금 주고 사신 모양이시네요. 모르시네요. 아니 이게 지난주부터 좀, 자꾸 저를 왜? 저는 이렇게 아니, 우리 저는- 박사님이 여유 있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아니. 네. 잠깐만. 네.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시고 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차를 중고차로만 샀고요. 할부를 할 정도로 비싼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1, 2년 된 중고차 현금 박치기로 사시는 1, 거 2년 된 아닌가요? 마세라티. 뭐 그런 거 예. 그냥 일시불로. 네. 네. 아이고 참. 아유. 예, 네. 뭐 얘기하시죠. 뭐 또. 아닙니다. 뭐 아시는 중고차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당연히 기존에 좀 예약을 많이 걸어놨던 이런 사람들의 주문 취소가 당연히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다 캠페인을 엄청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쉐보레, 르노, 아우디, 폭스바겐, 캐딜락, 마세라티, BMW, 벤츠 뭐 최대 1,000만 원 할인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 특히 뭐 아우디는 좀 요즘에 공격적인 할인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 아우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걸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높다. 이게.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테슬라는 약 한 4% 중반 일단 오르는데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좀 크진 않네요. 그런데 네. 딱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월봉 딱 찍을 때까지 찍었어요. 네. 여기서는 더 빠지면 이거 회사 망하는 거다. 한쪽에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 주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회사가 여기까지 자리 잡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현대차 얘기를 마무리를 지면 그럼 만약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혜택을 받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차 뭐 7,500불 네.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죠.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2년 정도 걸릴 것 2년 같습니다. 정도. 원래 그 전까지는 좀 그렇고. 24년을 봤는데 네. 지금 속도 내라라고 네. 하면서 지금 엄청 올리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당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약간의 그 선점하는 게 좀 위축되는 거. 요게 이제 아마 아무래도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법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IRA법 시행되고 나서 그 전기차에서 현대 기아차의 미국에서 점유율은 순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냥 훅 하고 안 팔려요. 네. 뭐 네. 가격 차가 뭐 보조금 감안하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7,500불이니까. 네. 그러면 걱정이네요. 하여튼 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대응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뭐 어떤 이슈 또 네, 말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또 요즘에 많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뉴스 보니까 올해 개인 투자자 상위 순매수 10개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 제일 낙폭이 컸던 게 에코프로비엠이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네. 50% 이상 하락을 올해 했던데 2차 전지 섹터가 한창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내면서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판매 가격도 덩달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리면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들을 연속적으로 발표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 최근 4개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 가격이 11월 달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해서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수출량은 좀 늘고 있는데 가격 하락이 아마 4분기부터는 전 분기 대비 좀 떨어진 데이터가 아마 실적으로 좀 찍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1월부터 좀 환율이 많이 올랐던 게 좀 급락을 했었고요. 이것도 영향을 좀 미쳤고 고객사들의 연말 재고 조정도 같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요즘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고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또 내년부터는 보조금 정책이 아예 폐지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양극재 가격은 약간 거기에 다 연결되거든요. 리튬 가격. 네. 네, 근데 아주 정확하게 보면은 탄산 리튬은 빠집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은 버팁니다. 중국 때문에 공장 가동률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버티는데 그래서 또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또 갑자기 훅 등장하면서 우리 이거 한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리튬 회사들 오늘 다 올라갔죠. 네. 상한가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건 손대지 마시고요. 안 좋은 뉴스죠, 사실은. 안 좋은 뉴스죠. 예, 이렇게 네. 폭등하는 거는 그쪽 영역에 진짜 유혹하는 사이렌의 소리 같은 건데 네. 사이렌의 유혹에 잘못 빠지면 크게 당하는 데가 예. 주식시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그 양극재 들어가는 가격 같은 경우도 리튬하고 전구체랑 같이 함대 묶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요즘 이번에 유독 양극재 관련된 그 품목 4가지만 좀 더 하락했다고 하는데 리튬 가격 변화 없으면 또 올라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정도다. 근데 특히 이제 뭐 재고 조정하면서 아직 쌓여 있게 되면 특별히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없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또 싸움은 가격이 이제 P가 꺾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매출 자체적으로는 P 곱하기 Q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위축이 된다라고 보이는데 솔직히 그거 이상으로 넘는 Q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참 이럴 때 네, 원란에 또 부각받았다가 연말에 조정받는 네. 뭐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뭐 근데 이럴 때마다 나오는 뉴스가 좀 얄미워요. 꼭 보면 고가에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에코프로 BM을 15만 원에 샀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 예. 근데 항상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50% 빠졌다. 네. 이런 뉴스 보면 좀 짜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네.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해야죠. 근데 어쨌든 뭐 오히려 제가 해보니까 네. 아 이거 저점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맞추기 쉬운 게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맞추기 쉬운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건 확실히 그런 거.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 거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합인프루언스 보시는 분은 네. 우르르 몰려가서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긴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계속 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약간 시장 안 좋을 때도 엔터주가 나름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SM 관련해서는 계속 요 좀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있는가 보죠. 네, SM의 그 이수만 대주주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이 문제가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결국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또 다른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좀 했는데요. 추가로 제기를 한 게 다른 이수만 대주주가 지분을 좀 보유한 다른 관계사들도 문제를 같이 제기를 했고요. 얼라인 파트너스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개선할 8개의 핵심 요구사항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4가지 제안을 SM 이사회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관계사 문제 조치, 그리고 얼라인 파트너스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하에 이사회 과반을 사회이사로 구성할 것, 그리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뭐 IR 강화, 주주 뭐 가치 재고 방안, 뭐 환원책 이런 거 뭐 만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좀 요구들을 좀 하고 있으면서 오늘 주가도 뭐 기대감에 좀 상승을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배구조가 좀 바뀌면서 주가는 좀 상승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인 그렇죠. 거죠. 일단 라이크 기획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것만 없어지고 이 SM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게 몇백억 단위이니까 굉장히 크죠. 어쨌든 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 PD님께서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커트를 아이고 하네요. 아까워라. 예, 오늘 뭐 나름 저는 재밌게 방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수가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좋은 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신다면 저희도 힘을 얻어서 네. 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커피 좀 쏴주시고요. 네, 좀 긴 안목으로 보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송하는지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